김포도시철도 조사특위가 원인 규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조사특위 위원장인 김종혁 김포시 의원을 만나 중점 조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당국 간 재교섭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다시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 증축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입장이 달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중소기업 복합 클러스터 등 최대 4개의 공공청사를 서구 루원시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부평구 삼산동 특고합선 매설을 두고 한전과 지역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전 직원이 지역 주민을 사칭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전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아 물의를 일으켰던 사실 보도해드린 바 있죠. 이런 가운데 인천 평화복지연대는 17일 성명을 통해 주민 여론을 조작한 한전은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천 평화복지연대는 해당 직원이 지속적으로 댓글을 달고 주민 분열을 목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한전 측은 개인의 일탈 행위로 선을 그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한전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부평 미군기지의 활용 방안을 시민과 함께 논의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부평 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올해 11월 중 시민과 함께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컨퍼런스를 통해 부평 미군기지의 활용 방안을 시민과 함께 논의할 방침인데요. 시민참여위원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당국의 교섭이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내용마다 양측이 대립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먼저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당국 교섭 결과부터 짚어주시죠. 네,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교육당국의 재교섭이 결국에는 결렬됐습니다. 이미 서로 간의 입장차가 보였던 건 파업 직후 열린 교섭이었는데요. 연이어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9일 먼저 양측은 임금 관련 교섭에 앞서서 교섭위원 선정 문제부터 놓고선 갈등을 겪었는데요. 노조 측은 집단교섭의 주 사용자가 교육부인 만큼 교육부도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했는데 교육부는 사용자는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인 만큼 교육부는 직접 나서서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네. 결국 양측은 교섭위원 문제만을 놓고 좀 대립을 하다가 주 현안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한 채 마무리가 됐고요. 이후 만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측은 지난 16일 오후에 세종시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의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기본급 인상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 교섭을 벌였지만 역시나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여러 차례 양측이 마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협상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그렇죠. 한마디로 얼마나 입장 차이가 큰지 그 간극만 확인한 만남이었습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이 실무 교섭을 포함한 모든 집단 교섭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렇게까지 돼버린 이유는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 있습니다. 먼저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기본급 6.2% 인상, 그리고 근속수당 인상과 가산금 신설, 정기 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당국은 처음과 같은 입장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전년 대비 기본급 1.8%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이 재정 여건상 예산에 6,1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이 노조의 요구는 사실상 수용을 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예.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측의 입장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본교섭이 결렬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저희는 이제 2차 파업 투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이죠. 교육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성실교섭으로 임하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파업이 끝나고 나서의 교섭은 정말 어느 정도의 안은 갖고 올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교섭에 임했는데 파업 전과 후가 전혀 다를 바 없이 전혀 안을 안 갖고 왔더라고요.
네, 교섭이 결렬될 만큼 앞으로의 수순도 궁금한데요. 네. 파업을 다시 이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언제든지 다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2차 총파업을 사실상 예고를 한 건데 다만 구체적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지금 대부분 학교가 방학에 돌입해서 파업 기간을 확실히 정할 수 없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당장 18일에 민노총 총파업이 예정이 돼 있지만 급식 돌봄 노동자들은 파업에 일단은 참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방과 후 교사나 또 행정직군에 한해서 방학 중에도 파업을 이어가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인천지부의 계획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2차 파업, 이제 지금 방학이라 당장 파업은 못 들어가지만 이제 계획을 세워서 방학 중안에 계획 세워서 2차 파업 9월이나 요즘에 이제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을 갖고 와서 협상을 하고자 하면 협상은 계속 교섭은 진행될 겁니다. 네, 만약에 2차 파업이 진행이 된다면 또다시 일선 학교들에서는 급식 아니면 돌봄교실이나 방과후 교실 같은 이런 수업에 지장이 좀 초래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전과 비슷한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좀 하는데요. 일단 현재는 학교들이 방학 중이다 보니 당장은 끼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만 파업을 이어가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긴 한데 일단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개학이 다가오는 시기에 다시 총파업의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까지 양측이 협상안을 가지고 마주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내용 계속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포시가 차량 떨림 현상으로 개통이 연기된 김포도시철도에 대해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검증을 맡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철도기술연구원은 차량 떨림 현상을 막기 위해 차량 바퀴를 깎는 차륜 착정과 차량 방향 전환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포시는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김포도시철도는 지난해 11월과 이달 27일 두 차례의 개통이 연기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포도시철도의 개통 지연으로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김포시의회는 이에 대한 조사특위도 구성했는데요. 조사특위는 지연의 이유와 이에 대한 책임 여부를 강도 있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사특위의 향후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세진 기자가 김종혁 김포시의회 도시철도 조사특위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중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저희 집행부나 의회나 굉장히 지금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저희들 사퇴도 하라고 하는데 우리 이번 조사특위는 예전에 조사특위보다 강도 높게 해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한테 어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해야 될 거는 왜 이 지연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갑자기 지연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할 거고요. 저희 조사특위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저 시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왜 시행 운행을 하면서 그동안에 오랜 기간 했는데 왜 그렇게 지연을 안 시켜도 될 만큼의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게 가장 키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아주 면밀하게 저희가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승인해준 기관들하고의 협조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당연히 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도 있게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동안의 운행 일지라든지 그동안의 그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거기서 진행하면서 만들었던 자료, 시하고의 관계, 또 그 관련 기관하고의 이런 주고받았던 이런 것들도 일자별로 저희는 아주 면밀하게 이렇게 뜯어보고 자세히 들여다
볼 겁니다. 그리고 시험 운행 중에서도 기준대로 했는지, 왜 떨림 현상이 일어났고, 왜 삭정이 일어났고, 속도는 어떻게 했는지, 또 이거를 무게를 저는 알고 있기에는 승객들이 탑승한 거를 감안해서 물을 싣고 시험 운행을 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켜졌는지, 그래서 이게 또 삭정이 더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도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핵심은 저희는 이제 행정적인 분야에 더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일단 언론에 다 공개를 하고요. 시에다가 저는 이제 이런 전제도 돼야 될 거는, 먼저 관련자는 문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자가 지금의 위치에 있다면 똑바로 된 조사특위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전 조사특위위원장으로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철도국장이라든지 철도과장은 그 자리에서 직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조사특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전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나온 것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언론에 공개도 하고, 또 집행부에 대해 강력하게 이제 주문을 해야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한테 납득시킬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결과론을 다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든 모든 때마다 우리 집행부의 관련 과장이나 국장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래이래해서 다 잡힐 거고 개통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누누이 저희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실에다가도 이렇게 집행부에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너무 쉽게 생각한 부분이 이렇게 크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에 대한 문제점은 반드시 있다. 이제 그거를 짚고 넘어가고 저희가 조사특위에서 밝혀야 할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저희가 대부분의 초선 의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시작은 했으나 저 개인적인 조사특위위원장으로서 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방향 제시가 감시와 견제여야 되는데 아마 아직 좀 경험이 미숙해서 그쪽 분야보다는 더 공부하고 이런 분야에 좀 치중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이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완성되기 전에 또 이렇게 일이 터졌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그런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감시와 견제가 주가 되는 그런 의회가 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저희들도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 증축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입장이 달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 문화시설 부지와 운동장이 교실 증축 부지 후보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주민들끼리 의견이 달라 교육당국의 문제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와 아파트에 설치된 현수막들. 현수막에는 운동장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교실을 증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현수막을 설치한 겁니다. 일부 주민들은 학교 운동장에 교실을 증축하는 것에 반대하며 학교 바로 옆에 있는 문화부지에 교실을 증축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문화부지에는 오는 2022년 말까지 수영장 등이 포함된 주민 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
하지만 또 다른 주민들은 주민 공동시설이 들어서는 문화부지의 일부를 교실 중축부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옥길동 입주자연합회는 문화부지를 사용할 경우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입학하는 시기까지 교실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 특히 현 상황에서 최선은 운동장에 교실을 증축하는 방안이라며 당초 교실 부족 문제를 야기한 교육당국과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부지로 그 대상지가 옮겨가면서 이건 주민 간의 갈등 문제로 커질 수밖에 없고 이거는 해소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정말 교실 없는 학교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 최악의 상황이 현재 현실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교육청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부천시 옥길동은 당초 도시계획 과정에서 교육당국과 LH가 입주자 수요 예측에 실패해 교실 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해에도 한 차례 교실을 증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1년부터 또다시 교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적인 증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학교 옆 문화부지 일부를 사용해 교실을 짓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교육청 관계자는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교실 마련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문화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천시가 이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천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LH 소유이고 학교 중축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교육당국과 부천시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교실 부지와 완공 시기도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법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부는 17일 유 전 의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유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유 전 의장이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아내 차량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넣어뒀다는 공소 사실도 추가로 밝혔습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7일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주먹과 골프채 등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7일 오전 7시 9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도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작업장과 장비 등을 태우고 발생 37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관 소음 문제 때문에 흉기로 이웃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지난 13일 새벽 4시 50분쯤 고강동의 한 빌라 1층에서 이웃인 5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들고 욕설과 함께 협박한 혐의로 57살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현관문 개폐 소음 문제로 이웃인 B씨와 평소 다툼이 있었고 화가 나 저지른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조사 후 사법 처리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섭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2일부터 닷새간 고양시와 양주시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용도 변경 행위 등에 대해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으로 허가를 받은 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사례를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적발된 불법 사항은 형사 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통보해 행정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 오전부터 구름 많다가 오후 들면서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면서 일요일부터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지역엔 일요일 오전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후까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체로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서울의 아침 기온 23도, 강원도 춘천 22도, 전북 남원 22도, 부산 해운대 22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3도, 충북 청주 29도, 전남 순천 26도, 경남 창원 25도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 하늘 구름 많겠고요.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1m까지 일겠습니다. 장마 전선과 태풍으로 인한 호우로 집중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